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 혹은 무심한 행동 하나가 깊은 상처로 남아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홀로 마음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섭함은 비단 당신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으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 속에서 소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빌려 우리 내면의 섭섭함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40대에서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경제적인 책임, 자녀의 성장, 그리고 노년으로의 이행이라는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느끼는 섭섭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과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독립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 배우자와의 대화 단절, 갱년기로 인한 신체적, 감정적 변화 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흔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섭섭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은 자녀들이 독립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이므로 오랫동안 자녀 양육에 몰두했던 부모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빈자리와 함께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빈둥지 증후군으로 불리며 부부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 등은 중년 세대에게 깊은 내적 갈등과 함께 섭섭함,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때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깊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면서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내는 이제 자신의 삶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지만 남편은 무뚝뚝하게 침묵하거나 현실적인 조언만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의 불일치는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서로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 차이 또한 섭섭함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왔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요즘 세대와 달리 5060 세대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면, 대화나 전화 통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는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섭섭함이나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녀의 태도에 부모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소통 방식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삭히거나 혹은 너무 공격적으로 표현하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섭섭함을 느낄 때 침묵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이는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하여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관계의 벽을 높이고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오해와 불신을 키웁니다. 반대로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사과나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말하면 뭐해, 혹은 말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알 길이 없고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이나 동의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섭섭함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깊은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섭섭함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섭섭한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감정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 뒤에는 종종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혹은 자녀가 부모로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섭섭함을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당신 때문에 섭섭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집에서 뭐 했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밥도 안 차려져 있으니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이 들게 된 상황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보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나 전달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소통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상대방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관계는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대화의 초점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대신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자주 어겨 섭섭함을 느낄 때 너는 왜 맨날 늦니? 시간 관념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기다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되고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신경 쓰려는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경험한 감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섭섭함을 표현할 때는 어조와 상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메시지보다 당신의 감정적인 태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침착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갖고 감정을 진정시킨 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아닌 비교적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성공적인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대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라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 관계의 섭섭함이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더욱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섭섭함의 해소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기 쉽지만 상대방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통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당신의 섭섭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인내와 반복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꾸준히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대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기대를 상대방이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한계와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관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더욱 성숙하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또한 5060 세대는 새로운 소통 방식, 특히 디지털 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대화에 익숙한 세대지만 MZ세대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선호하며 SNS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합니다. 자녀 세대나 젊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줄이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은 관계의 지평을 넓히고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섭섭함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대가 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여 삶의 무게를 조절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늘 일방적으로 연락해야 하거나 만날 때마다 지적이나 충고가 따르고 만남 이후에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관계 또한 깊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섭섭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학습 모임,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는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섭섭함의 감정이 밀려올 때 습관적으로 분노하거나 회피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토록 섭섭함을 느끼는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나? 아니면 나만의 비현실적인 바람이었나? 이러한 자기 성찰은 감정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나 섭섭해 라고만 외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솔직히 조금 섭섭했어. 내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라고. 구체적이고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 성찰과 솔직한 감정 표현은 많은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섭섭함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쌓아두면 결국 응어리가 되어 관계를 병들게 하지만 적절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용기 있게 직면하고 다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게 어루만질 수 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